안녕하세요. 마인드샷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은퇴 후의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데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랄까, 은퇴가 코앞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연하고 불안하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금융권에서 아주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으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퇴직 후에 예상치 못했던 현실과 마주하고 또 후회했던 점들,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살고 계신지에 대한 아주 솔직한 경험담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들어보면서 은퇴 준비에 대한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든 또는 이미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시든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더 의미 있고 또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마리를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명진 자산관리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한 분의 깊은 경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정확히 어떤 분의 경험인가요? 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올해 58살이 되신 한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은행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요. 최종적으로는 지점장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하신 지는 이제 한 5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와, 30년 경력의 은행재점장 출신이시군요. 정말 뭐랄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경력을 쌓으셨을 텐데요. 퇴직하시고 5년이 지난 지금은 주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수입원은 어떤 것이고 또 개인적인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현재 이분의 주된 수입원은 시니어 모델 활동이나 아니면 단편 영화 같은 데 단역으로 출연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에는 어릴 적부터 쭉 취미로 즐기셨던 색소폰 연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는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으로는 지금 대학 4학년인 자녀 한 분과 아내분이 계시고요. 모델, 배우, 그리고 색소폰 연주까지. 와,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다채롭고 뭔가 흥미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58살이라고 하셨는데 5년 전에 퇴직하셨으면 53세 퇴직하신 건가요? 생각보다 좀 이른 나이에 퇴직하신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네. 정정하자면 현재 58살이시고 퇴직은 5년 전, 55세 하셨습니다. 이른 퇴직에는 이분이 근무하셨던 은행의 좀 독특한 조직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 은행에서는 보통 만 55세가 되면요,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예퇴직 문화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 시점에 명예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고, 실제로 당시에 만 55세 이상 직원의 90% 이상이 퇴직을 선택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90% 이상이요? 와, 55세 퇴직을 선택한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럼 개인의 의사랑은 상관없이 그냥 조직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만약에 55세가 넘어서도 나는 계속 회사에 남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계속 근무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55세 이후에도 회사에 남게 되면 기존에 있던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직급이 상당히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점장까지 하셨던 분이 그보다 훨씬 낮은 직급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55세 시점에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퇴직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으로 회사에 남기보다는 그냥 명예롭게 퇴직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퇴직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점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막상 퇴직이 결정되었을 때 이분의 솔직한 심정은 어떠셨다고 하나요? 아쉬움이라던가 더 일하고 싶은 마음 같은 건 없으셨는지요? 당연히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30년 가까이 정말 헌신하면서 쌓아온 자신의 경력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생각에 매우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크셨다고 해요. 원래 이분의 개인적인 계획은 한 63살 정도까지는 더 일하고 싶으셨는데 조직의 그런 상황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빨리 퇴직하게 된 것이니까요. 상당한 아쉬움이 남았을 겁니다.
원래 계획보다 8년이나 일찍 퇴직하게 되셨으니 아쉬움이 정말 크셨겠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급이 좀 낮아지더라도 혹은 뭐 주변 눈치를 좀 보더라도 계속 회사에 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퇴직을 선택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이유는 이제 55세 이후에 조직 내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떨지를 스스로 좀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서가 바뀌고 직급이 낮아진 상황에서 어쩌면 동료나 후배들의 눈치를 보면서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 수도 있는 그 모습이 본인이 생각하는 나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회사에 남기보다는 비록 아쉽지만 과감하게 퇴직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결론을 내리신 거죠.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기준이 아주 분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퇴직을 결정하셨을 때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두신 상태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뭐 퇴직하면 어떤 일을 하겠다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좀 마련되어 있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안타깝게도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은행에서 30년이나 일했고 지점장까지 했는데 뭐 이 정도 경력과 경험이면 퇴직해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어? 하는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퇴직하고 사회에 딱 나와 보니까 그 자신감이 얼마나 헛된 자신감이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은 자신감은 그저 허황된 꿈과 같았다는 것을 퇴직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오랜 경력과 그 지위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구체적인 준비를 좀 소홀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하고 나서 실제 겪어보니 직장 생활을 할 때와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어떤 점이 가장 큰 변화로 느껴졌을까요? 퇴직 후에 겪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기주도성의 필요성이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상사의 지시를 받거나 혹은 내가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그런 구조 속에서 예측 가능한 하루를 보내게 되잖아요. 하지만 퇴직 후에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모든 시간을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볼지, 누구를 만날지 등등 모든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에 따른 모든 결과와 책임을 온전 자신이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직장 생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해요. 매일의 시간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결정과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 와, 정말 큰 부담이자 변화로 다가왔겠네요. 그 외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상하시겠지만 두 번째로 큰 변화는 역시 경제적인 부분, 즉 수입의 급격한 변화였다고 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딱 사라지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퇴직금이나 아니면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거죠. 직장 다닐 때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퇴직 후 겪게 되는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네, 은행 지점장까지 하셨다면 아무래도 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으셨을 텐데요. 퇴직 후에 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수십 년간 몸에 밴 소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처음 한 3, 4개월 정도는 과거의 소비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을 만나면 여전히 습관적으로 야, 내가 살게 이렇게 말하거나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등 예전의 씀씀이를 좀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점차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수입 수준에 맞춰서 지출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즐겨했던 골프처럼 좀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었고요. 현재는 모델 활동 등으로 수입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약간 여유 있게 생활하고 수입이 적을 것 같으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식으로 예산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좀 궁핍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끼며 생활하기도 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춰서 소비 습관을 바꾸고 또 적응해 나가신 과정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 수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다른 일을 시작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30년 금융권 경력을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 당연히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통역사나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외국어 능력이나 여행 경험 같은 걸 바탕으로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셨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특히 이 분야는 자신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에게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면서 좀 후회했다고 합니다. 통역사나 여행 안내사 외에 혹시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고려하시는 자영업에 대한 생각은 없으셨나요? 네, 자영업도 당연히 고려했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통역 공부를 하면서 이걸 활용해서 외국인 대상의 여행사를 차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행사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여행 상품 기획, 마케팅, 예약 시스템 관리 등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본인에게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단기간에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취미로 오랫동안 해온 색소폰 연주 실력을 살려서 작은 실용음악 학원을 차려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할 수 있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계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계시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 수입원이라고 하신 모델이나 배우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니어 모델이나 광고, 단역 배우 활동 역시 퇴직 후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신 일입니다. 지인의 권유나 우연한 기회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 분야에서는 본인이 30년 경력의 은행 지점장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완전한 신입이었기 때문에요. 그래도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촬영 현장에 가면 감독이나 젊은 스태프들이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좀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위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들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이분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극복해야만 퇴직 후에 새로운 삶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지위나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서 신입의 자세로 배우고 부딪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몸소 깨달으신 것이죠.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으셨을 그 마음고생이 짐작이 됩니다. 30년간의 그 치열했던 직장 생활과 퇴직 후 5년이라는 또 다른 변화의 시간을 돌아볼 때 이분이 가장 후회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와닿았던 후회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바로 가정에 소홀했던 점입니다. 이분 스스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젊은 시절 직장 생활을 할 때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넘어서 퇴근하는 이른바 팝업 투 11 생활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특히 자녀가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함께 취미 활동을 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등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에만 매몰되어 살았던 결과가 퇴직 후에 가족 관계의 어떤 서먹함이나 어색함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뒤늦게 크게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일에 집중하느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쳤다는 후회는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후회는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후회는 앞서 잠시 언급되었던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부족입니다. 단순히 퇴직하면 막연히 자영업이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약 자영업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자영업을 할 것인가? 내가 그 분야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가?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등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을 미리 거쳤어야 했다는 점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요리에 자신이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중에
어떤 종류의 요리를 잘하는가? 그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잘 만들 수 있는 대표 메뉴는 무엇인가? 그 메뉴를 가지고 식당을 연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와 같이 아주 세부적으로 파고들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시장 상황 등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러한 구체적인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장 아쉬워했습니다.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고 구체적인 자기 분석과 준비가 필요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가 직장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다면 혹시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고 할까요?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일은 여전히 열심히 했겠지만 일하는 방식이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조직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주어진 업무만 묵묵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승진이나 더 나은 보직을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의 윗사람과의 관계, 즉 인간관계 관리에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오직 일 그 자체에만 집중했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일의 성과와 더불어 조직 내 어떤 정치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필요할 때는 자존심을 잠시 접고 숙일 줄 아는 그런 유연함과 지혜를 발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직 내에서의 관계나 흐름을 읽는 능력도 중요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약 현재 직장에서 퇴직을 고민하고 있는 후배가 찾아와서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말을 가장 해주고 싶다고 하나요? 만약 후배가 찾아와서 퇴직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 예를 들어 건강 문제라던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괴롭힘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회사에 가능한 한 오래 남아있으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회사를 나오면 특히 중장년의 나이에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나 근무 조건을 갖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나 업무 스트레스 같은 일시적인 문제 때문에 충동적으로 사표를 던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거나 부서 이동 등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 최대한 버티고 극복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정말 듣기 힘든 심한 말을 들을 때까지, 즉 스스로 한계라고 느껴지는 상황까지는 다녀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분의 확고한 주장이었습니다. 와,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씁쓸하게 들리는 조언이네요. 그만큼 퇴직 후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시간을 조금 더 되돌려서 퇴직하기 직전에 자기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후배에게 하는 조언과는 또 다른, 더 솔직한 심정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퇴직 직전에 자신에게는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질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하네요. 야, 너 정말 인생 헛살았다. 제대로 된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자영업한다고 맨날 입으로만 떠들었지. 네가 도대체 뭘 잘하는데,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너한테 미리미리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속으로 말했잖아. 라면서 말입니다. 미래를 응원하거나 격려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준비 없이 막연한 자신감만 가지고 퇴직을 맞이했던 과거의 자신을 아주 호되게 꾸짖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준비 부족에 대한 후회가 뼈아프게 남아있다는 뜻일 겁니다. 준비 부족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정말 크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퇴직하기 3년 전에 자신에게 조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할까요? 3년이면 그래도 무언가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일 수도 있을 텐데요. 퇴직 3년 전의 자신에게는 이렇게 충고하고 싶다고 합니다. 너도 어차피 55세쯤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지 않니? 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어차피 정해진 수순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너가 퇴직 후에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해라.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너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따거나 주말을 이용해서 경험을 쌓는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라.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지금부터 하는 그 준비가 3년 뒤 너의 퇴직 후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 준비 과정 자체가 너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역시 미리, 그리고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닌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경력의 금융인이 겪은 이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은퇴 준비는 결코 막연한 기대나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임해서는 안 되며 정말 미리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특히 퇴직 후에 마주하게 될 예상치 못한 경제적, 심리적 또 관계적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에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그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여러분의 은퇴 준비 이야기나 경험담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저희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일하면 연금 깎인다 이재명 정부 바뀌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준 총정리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 계획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